죄송합니다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AI로 지금 3,200만 마리를 살처분했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52개 국가에서 AI가 발병했다고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살처분한 나라가 있습니까? 과거에 미국은 5천만 수 가까이 살처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마리 수 자체가, 저희는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 철새가 대한민국에만 날라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다 날라갑니다. 일본은 똑같이 발병해도 100만 마리 정도에서 마감했고, 유럽도 AI 때문에 난리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살처분한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에서 AI가 지금 몇 번째 발생했지만 지금처럼 3,200만 마리까지 이렇게 무대책으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장관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한번 보실래요? 이때까지 우리 살처분한 마리 숫자예요. 근데 원래 저렇게 많이 한 거예요, 저렇게. 보상금만 2천억이 넘고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만 해도 3만 명이 넘어요. 그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 받게 될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 계란값 파동 3천 얼마 하던 계란 한 판이 10,000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역에 실패하고도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쌀값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쌀값이 12만 원대 아닙니까? 12만 원대의 쌀값은 20년 전의 쌀값이에요. 작년에 우선지급금을 45,000원 했습니다. 근데 45,000원이라는 우선지급금은 우선지급금 시작하고 12년 동안 45,000원이 가장 낮았던 가격이에요. 표 한번 보실래요? 우선지급금 해마다 지급한 금액인데 45,000원이 12년 동안 가장 낮았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 45,000원도 과지급된 상태다. 시장 가격이 더 하락해가지고 환급해야 할 사태가 벌어졌는데, 작년에 그럼 물어볼게요. 쌀이 전년도보다 많이 생산됐습니까? 전년도보다 쌀은 3% 적게 생산됐어요. 쌀값 지지에 실패한 거는 저장된 쌀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거 실패해가지고 쌀값이 이렇게 폭락 사태가 오고, 역대 가장 낮은 가격에 우선지급금을 지급했음에도 그 돈마저 돌려내라고 농민들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농민들한테 그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먼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내가 정책 잘못해가지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사표 쓰면은 우리 농민들 그 돈 다 내놓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정책 잘못한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왜 농민들 보고 가장 낮은 저 쌀값 받고, 안 그래도 쌀값 형편없어서 난린데 우선지급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받은 그 돈마저 돌려내라니, 이게 말이 돼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선지급금을 확정 가격보다 적을 때는 늘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을 때는 또 확정 지급금. 쌀값이 지금처럼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명백하게 정책의 실패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면은 정책을 최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실패가 지금도 말씀드리면은 정부의 실패만은 아니라 입법 사항의 미비도 있고, 또 현장에서도 이 정부 정책이 잘 따라주지 않는 점도 있고, 또 생산 이후에 그럼 장관은 뭐 잘못하셨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최고 책임자가 그런 입장만 얘기하면은 왜 최고 책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쌀수급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의원님께 협의를 하고 보고를 원래 가져온 쌀수급 대책이 작년에 얘기한 쌀수급 대책과 뭔 차이가 있어요? 쌀 과잉 문제가 작년에 바로 발생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장 물량이 너무 많은 거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수년간 그것을 시장 정리하고 처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복합적인 얽혀니까 해결하자. 그렇게 요구할 때 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10년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 계획을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했는 것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자로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반성한다. 국민한테 미안하다. 뒤에 지금 실장님, 국장님들이 한 50여 분 계시는데 장관이 정책을 잘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난다. 그러니까 잘해라.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농림축산식품부에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라도 장관의 자리에 탐나서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0명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을 때 그게 틀렸던 게 아니에요. 제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건의안 가결시키고 안 물러난 장관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면서 AI도 엉터리였지, 쌍값도 엉터리였지,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은 뭐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하루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한 가지라도 해결하고자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더 있습니다. 이상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결할 것 같지 않아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전체 농정에 훨씬 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피해 규모가 농림식품부에서도 11조까지 말씀을 하셨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피해 또는 간접 피해 뭐 여러 가지 다 다른데 지금 뭐 연구원에서는 일부 연구원에서 뭐 1조 단위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설 때 정확하게 한번 조사해 보도록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피해가 예상되어지면 그 예상 피해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이다. 피해를 다 본 다음에 그걸 조사해서 정책을, 대책을 수립하는 거는 정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뭐로 정부를 두고, 아니, 의원님, 부처를 두고 일을 아니, 합니다. 9월 28일 시행 직후부터 저희들은 실속형 제품을 만들어라, 소비 촉진하라, 여러 가지 대책을 했는데,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고 난데 첫 명절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는 그때 조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예.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 그것에 따르는 정책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예산에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관련되어진 예산이. 원래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소비 촉진하고 얼마 들어있어요? 400억 정도. 400억이요? 네. 뭐 장관 말씀에 의하면 1조가 넘는데 4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부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 보고 받으라는 거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시니까 국민들께서 농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저는 지금 뭐 이게 자료로 받아보면 3월에 다 진흥 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 진흥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난 이후에 하시겠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시고요.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방향에서 쌀 소비를 촉진을 하시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얼마나 소비 확대를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소비는 일단 홍보를 한 6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하고, 근데 지금 추세를 61kg에서 지금 60kg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서 수요 창출을 하시겠다고 예. 보고를 하셨는데 쌀 수급 안정 도모 생산 감축 재고 관리 수요 창출, 그럼 수요 창출이 목표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가공 수요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걸 전부 포함해서 어느 만큼입니까? 새로운 신규 창출의 목표는 몇 톤입니까? 지금 한 60만 톤 정도 가공 수요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별로 늘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수출 쪽으로도 돌리고 이렇게 다른 방안으로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 계획을 보고 하시는 이유는 원래 평균 60만 톤이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뭐 2만 톤을 늘리겠다, 3만 톤을 늘리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거기에 예산을 얼마 투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의원님, 그거는 세부 실천 계획을 또 짤 겁니다. 예. 이것은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아놓고 안에서 분야별로의 세부 실천 계획은 지금 기본 계획 하에서 추진을 좀 각각 하게 됩니다. 목표 자체가 설정이 안 된 것은 사실상 이게 그냥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침 급식을 하지 않는 학생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알고 예. 계십니까? 이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만 제공을 한다면 많은 소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뭐 죽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이런 약간 간편식을 쌀 제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예. 충분히 저는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효과가 좀 미미하다 해서 다시 보완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고 계세요? 예. 지금? 아침밥 먹기 운동이라든지 예. 아침 급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책을 몇 가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있어서 그런 정책으로는 수요를 늘리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하자 해서 저도 직접 뭐 아침밥 현장에도 가고 쌀빵을 아침에 먹이자라고 해서 쌀빵을 공급하는 방안도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급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학교 급식에 무상 공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급식에 일정한 단가로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했습니다. 식으로 단가 지원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제하고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장에 탄수화물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탄수화물 섭취가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